안녕하세요. 저 도퍼블릭 소장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는 30분 정도 하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을 앞선 당신을 위한 진짜 글로벌 투자라고 달아놨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한 번쯤은 사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본 분들은 장담컨대 뭐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바이두 이런 거 샀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정도 주식 샀으면 친구들 만나서 야, 너 애플 사봤어? 언제까지 그 삼성전자 한국 주식만 할래? 우리나라 잘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우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니까. 그리고 안타깝게도 누구나 다 손실을 봤어요. 한국 주식은 열심히 분석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왜 외국 주식은 그렇게 안 하느냐? 잘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막연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대부분의 펀드가 미국 대형주, 중국 대형주 그냥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게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콩에 있는 매니저들이 더 잘하고 월가에 있는 매니저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글로벌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는 과거 3년 반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요. 지금 8개국, 누적으로는 10개국에 투자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야, 그 나라 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살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리나라 회사인데 하반기 디램 가격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세요?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내 친구 삼성전자 다니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태국의 공항에서 비행기들한테 급유해주는 회사 있습니다. 기름 넣어주는 회사. 그 회사는 태국 공항에 사람들이 몇 명 오는지와 정확히 매출과 이익이 연동되고 주가도 그걸 따라갑니다. 삼성전자 디램 가격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쉬울까요? 제가 말 하나도 못하지만 태국 방콕에 있는 공항에 급유 서비스 하는 회사가 예측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희는 주식의 리스크가 국경이나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견고함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해보니 전혀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수익은 국내랑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저희가 3년 반 동안 저희 돈으로 투자를 해본 후에 작년 말에 상품을 출시한 겁니다. 국내 상품 수익률 30% 낼 때 해외 상품은 40% 정도 하고 있고요. 왜 해외가 더 높니? 안타깝게도 원화 가치가 좀 절하돼가지고 종목으로는 그 해당 화폐 기준으로는 30% 됐는데 좀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주식을 찾기 때문에 국내건 해외건 수익률이 똑같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품만의 특징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저희는 한화 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되는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야, 10조가 무슨 중소형주야? 월가는 시장이 훨씬 큽니다. 자본시장. 그래서 10조도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의 특징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러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우리나라 중소형주는 1000억짜리잖아요. 500억짜리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사업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삼성전자, 현대차의 벤더이기 때문에 기업 매크로 경기와 크게 연동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해외 기업들은 1조 원에서 10조 원 되는 게 중소형주고 이미 업력이라든지 서비스 제품의 퀄리티가 글로벌 기업 수준입니다.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이 소외는 되어 있는데 그 기업이 안정적인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너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저희가 과거에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팔았는데 네덜란드에 상장되어 있는 테이크어웨이닷컴이라고 배달 음식 앱을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내가 국내 투자자였다고 하면 아무리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많이 써보고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이니까. 근데 해외에는 그런 회사가 상장되어 있었고 월가에서는 테이크어웨이닷컴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피자 아니면 중국 음식만 배달해 먹는 거고 우리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니까 음식 배달해 먹지 않을 거야 라고 3, 4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 사람이건 서양인이건 편한 건 한 번 찾으면 바뀌지 않을 거고 내가 소파 앞에 누워서 음식을 시켜 배달을 먹어보니 맛은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편하더라.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지금 테이크어웨이 주가 저희 3배 올라서 팔았고요. 왜 올랐겠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유럽에서도 음식을 배달해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테이크어웨이닷컴을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주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저희는 아무도 모르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비즈니스 하는 회사를 미리 샀다가 유명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테이크어웨이라고 알아? 라고 할 때 나 그거 이미 3배 먹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것은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저희는 해외 상품이지만 환해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상품에 투자하시면 원화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홍콩 달러, 중국 위안, 스웨덴 크로나 이런 통화들을 다양하게 분산해서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서브프라임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미국의 금융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돈으로 코스피 산 사람과 미국 돈으로 S&P 산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극명합니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금융위기에서 보호하고 싶으시면 자산을 여러 통화로 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상품을 투자할 때 환해지가 돼 있는 상품을 투자하면 원화를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이 될 뿐만 아니라 환해지 비용이 더 들어가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국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몰빵을 쳐놓는다? 그럴 거면 한국 주식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왜 그런 상품이 많이 나옵니까? 운영자들이 그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많이 해서 계약보를 그냥 많이 가져와. 난 수익률은 모르겠어. 일단 팔면 장땡이야. 그러려면 컨셉이 명확해야 돼. 중국 잘 되지 않겠니? 베트남 좋은 거 알잖아. 이렇게 해서 팔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수익률이 높거나 리스크가 적어서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팔 필요가 없어요. 물론 많이 팔면 좋겠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적게 팔아도 훨씬 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어떤 기업들을 사니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패턴 혁신 분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는 것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텔라닥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원격 진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한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는 굳이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사실.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께서 간략한 진료만 해주시고 처방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픈데 몸을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원격 진료가 안 되고 꼭 병원에 가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미국은 그런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진료를 받고 그냥 처방전 받아서 아마존에서 약을 구매해버려요. 그런 회사의 70%를 갖고 있어요. 시장 점유율. 돈 당연히 잘 벌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신흥국 소비성장.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소액대출 회사 취디엔이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에는 13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물건을 사고 싶고 나도 애플 아이폰 사보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럼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돈을 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업이라고 하면 신용 너무 낮은 사람, 뭔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지만 그럼 우리나라에 신용등급 낮은 사람이 적기 때문이고요. 중국은 당연히 그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대출합니다. 그 분야에서 1등인 회사.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장 산업이라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캐나다에 있는 블랙베리라는 회사입니다. 블랙베리 하시면 스마트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키패드 달려있는. 근데 지금은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자동차용 프로그램,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율주행차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시죠. 하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어디 투자합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요. 현대차가 폭스바겐보다 자율주행차를 잘 만들까요? 그럴 가능성이 낮죠.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투자자라면 테슬라에 투자 못하니까 테슬라에 뭔가 문짝이라도 타이어라도 공급하는 회사를 찾아 헤매요. 그게 실제로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한국 투자자니까 그런 거. 그럼 내가 좀 더 잘난 투자자다. 그럼 어디 투자해? 미국의 엔비디아 이런 데 투자해. 걔네는 반도체로서 자율주행차 세계 1위야. 맞아요.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율주행차요. 그런데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자율주행차 용으로 들어가는 건 1% 미만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냥 고객들한테. 왜? 캐나다의 블랙베리라는 회사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작은 회사라서 찾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덜 하니까 여전히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연구해서 투자합니다. 지금은 올해 대비 올해 수익률이 37%라고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우리나라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크 지수로 MSCI 인터내셔널이라는 지수를 쓰고 있고요. 그거 대비 20% 이상 초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는 코스피가 올해 한 6%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MSCI 지수는 15%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가 편해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아웃폼하고 있고, 그런데 국내 투자만 고집하는 것은 자기 자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금 해외 주식 상품은 최소 가입 금액이 2억 원이고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상품도 좋고 저희 회사도 좋고 국내 해외 시황도 좋고 종목도 좋으니까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지수가 서로 상당히 상반돼 있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은 좀 피로감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경기도 많이 레이트 사이클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투자를 만약에 저희가 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지. 중국과 미국 중에 고르라는 말씀이시죠? 저는 중국이 더 낫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를 국가를 골라서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아마존은 돈을 계속 버는데 망하는 회사들이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백화점도 망하고 신발 회사도 망하고 토이 회사도 망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에 있는 것들은 사람의 두뇌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가서 공부를 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도 주식을 못 찾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는 글로벌 주식에서도 계속해서 미국 회사 투자를 할 거고, 자산 배분을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같은 이유로 중국이 좀 더 나아고. 최근에 중국 쪽에 우리 지금 해외 주식 포함된 거 말고도 설치하고 계신가요? 그럼 근데 최근에 산 주식 중에 어차피 그 산 단가가 정확히 모르지만 별로 오르거나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모비스타라는 주식을 샀는데, 모비스타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 프로그램 회사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앱 많이 실행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앱 중에 깔 때 뭐 동의합니다 뭐 이런 거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고객 정보를 받아다가 나중에 광고로 써먹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앱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 동의합니다라고 필요하는 그 APK라고 하는데 그거를 심는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드는 회사는 수없이 많지만 그 APK라고 하는 거를 심는 회사는 중국에 몇 개 없고요. 그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가 홍콩의 모비스타입니다. 향후에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스마트폰 앱을 많이 만들 거고, 그 앱을 만들어서 무조건 유료화 시킬 수 없잖아요. 무료로 해놓고 광고를 붙이는 게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모비스타가 하는 그 일은 상당히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저희가 산 지금 시점은 뭐냐 하면 미중 무역 분쟁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해외에 팔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나 좀 스파이웨어 들어있을 것 같아 이런 걱정을 가장 극도로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조금만 이게 풀리더라도 주식이 상당히 성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마칠까요? 제가 아까 명함 다 드렸을 거고 이사님도 명함 주실 거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오늘 답변했던 수준까지는 제가 어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